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악성 뇌종양 환자 박지희입니다. 요즘 제가 비타민C를 아주 좀 고용량으로 먹고 있는데요. 제가 왜 비타민C를 이렇게 먹게 되었냐면, 제가 최근에 찾아보고 공부한 결과 비타민C는 바로 도파민과 상당히 많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찾아본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것이니 오해 없이 그냥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파민이란 과연 무엇인지 일단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파민은 활력을 주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죠. 그리고 의욕, 쾌락, 중독에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도파민 그러면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파민 중독은 오락, 도박 중독, 술 중독, 담배, 섹스 중독 등 이렇게 뇌에서 이제 쾌락을 느끼는 그것을 바로 도파민 중독이라고 그러죠. 쾌락을 느끼는 것을 많이 하려고 하는 거죠. 도파민이 나쁜 것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독성 때문에 자꾸 이 뇌가 자꾸 도파민 분을 사용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꾸 중독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도파민이 부족하게 되면 파킨슨병, 그리고 의욕이 떨어지고 너무 삶에 의욕이 없어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무기력감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파킨슨병에 걸리신 환자분들 보면 이제 운동을 하지 못하죠. 너무 행동이 느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파민을 폭풍 분비, 그러니까 이게 오락, 도박, 술, 담배, 섹스를 하게 되면 도파민이 이제 폭풍적으로 분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다든지 그렇게 하다 보면 다음날 이제 상당히 무기력해지고 피곤해짐을 느낍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도파민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폭풍 분비하고 나서 다음날 이제 부족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도파민이 이제 많이 필요할 때 도파민이 있어야 되는데, 정작 도파민이 필요한 시기에는 도파민이 없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인슐린 증후군, 당뇨가 이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도파민 촉진제를 넣기도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도파민과 이제 인슐린 분비랑도 상당히 관련성이 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파민의 기능은 이제 뇌 시상하부에는 생체 시기가 있는데 이것을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고 일어났을 때 기분이 좋은, 그때 이제 도파민이 확 분출이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도파민이 분출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활력을 못 느끼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더라도 찌뿌둥하고 상당히 상쾌한 기분을 못 느끼게 됐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면은 이제 집에만 있고 독방에만 갇혀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생체 시계가 이상하냐면 그렇지도 않죠. 왜냐하면 집에 있어도 배고프면 우리 배꼽 시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배가 고플 때는 밥을 먹게 되고 화장실도 가게 되고, 그리고 혈압을 조절한다든지 혈당을 조절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이 사실 뇌 시상하부에서 생체 시계는 사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독방에 있다고 하더라도 때가 되면 배가 고프고 화장실에 가게 되고, 그렇게 중추신경에 적절한 명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추신경이 명령을 내리는데도 이제 이게 도파민이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히 도파민을 좀 사용을 해야 되죠. 적절히 사용을 해야 이제 당뇨, 심장병, 중풍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도파민은 좀 많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생성을 해야 됩니다. 자, 비타민 C가 부족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되냐. 자, 그런데 비타민 C랑 이제 도파민이랑 이제 관련성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비타민 합성에 중요한 요소가 바로 비타민 C라고 합니다. 비타민 C가 부족하면 뇌에서 도파민과 카테코라민이라는 이게 있는데, 부신, 수질, 뇌, 신경 등에 분비하는 호르몬의 농도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파민과 카테코라민은 이제 우울증과 상당히 연관성이 높다고 하죠. 그래서 비타민 C는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말은 좀 어려운데요. 이렇게 카테코라민이랑 이제 이거랑 같이 해서 신경 전달 물질과 함께 다양한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어팩터 코엔자임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유기화합물, 메탈이온. 이 메탈이온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마그네슘, 칼륨, 아연, 구리 등 이런 미네랄들이 이제 같이 이제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비타민 C뿐만 아니라 사실 이러한 메탈 이온들도 부족하게 되면
뇌 건강에 좀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되는 과정을 보면 뇌에서 L티로신이라는 물질이 생성이 되고 이것이 바로 L도파가 되고 이게 L도파가 되는데 이 L티로신을 L도파로 바꾸는 이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비타민 C가 한다고 합니다. 자, L도파는 다시 도파민이 됩니다. 이 도파민은 노르에필네린으로 전환되는데 이것은 또 각성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각성 효과가 뭐냐면 의욕을 주고 우울증을 방지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각성 효과가 일어나지 않게 되면은 이제 우울증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도파민은 이제 노르에피네프린으로 되는 과정에 비타민 C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L티로신에서 L도파가 다시 도파민이 되고 그리고 도파민은 다시 또 노르에네프린으로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환하는데 모두 다 비타민 C가 관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르에피네프린 이것이 생성되는 것은 이제 도파민이 노르에피네프린 죄송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걸로 되려면 구리 카우퍼라는 게 구리 1이 2가 되고 이제 산화가 되고 다시 항산화가 되어서 구리 2가 다시 1이 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구리가 산화와 항산화 우리 주로 비타민 C를 항산화 역할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산화가 되지 않도록 이제 비타민 C가 이제 이것을 관여합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노르에프린 되고 도파민소에서 다시 물이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는 혈중 비타민 농도가 이렇게 낮다고 합니다. 정상인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뇌질환, 특히 뇌질환뿐만 아니라 우리가 암이라든지 몸에 이제 결국 엄청난 그런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일반적인 분들에 비해서 더더군다나 이러한 도파민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분명히 이제 그렇죠. 도파민 수치가 낮게 되겠죠.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되기가 쉬울 겁니다.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비타민 C는 상당히 섭취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으로서 제가 그래서 이렇게 도파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내용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동물들은 특히 파충류들, 뱀, 개구리 이런 동물들도 보면 자기 몸에서 비타민 C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진화한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 비타민 C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C의 먹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메가도스 요법도 있고 500mg만 먹어라 라는지 하루에 3000mg만 먹으면 된다라든지 먹는 방법들은 상당히 다양한데 하지만 비타민 C는 무조건 먹어야 된다는 것은 정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C를 먹는 방법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시고 자기가 먹는 용량을 정하시는 게 자기의 체질과 몸 상태에 따라서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C는 결코 그렇게 많은 합병증을 유발시키거나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 비타민 C는 부작용을 많이 일으키지 않는 물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여러 가지 자신에게 맞는 용량을 생각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